자, 반갑습니다. 전날에 SK하이닉스의 40조 원 자사주 소각 발표에 이어서 역대급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100조 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발생을 했고요. 8월 중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특별 현금 배당 등 주주 환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동일하게 FCF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SK하이닉스와 다른 점은 삼성전자는 현금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200조 원 전망이 나왔었는데 상반기 R&D 투자와 시설 투자만 하더라도 55조 원 넘게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 얘기는 비현실적이다 라는 평가가 많고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의 지분율 확보 필요성으로 자사주 소각을 선호하고, 삼성전자는 금산법 규제상 자사주 소각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 부담이 커져 배당이 지배구조 관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주 환원 이후의 현금 흐름 변화에 따라서 추가 주주 환원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매우 강한 반등이 나와줬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급락을 하면서 이 21선 부근과 이 추세선이 많은 부분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6500선을 깨고 떨어지게 된다면 6000선과 5500선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으로 최악의 경우 5500선까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전일에 급락 이후 장 끝나고 나서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자 21선을 다행히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을 다시 상승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000선 돌파 시에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한번 매물을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7000선은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일단은 7500선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7500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주주들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전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 한 10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살려고 했던 주주들도 좀 더 보유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500선을 돌파하고 8000이나 85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은 나왔으나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코스피에 비해서 얼마 오른 게 없는데 과대 낙폭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코스닥 육성 정책을 계속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481선 부근에서 매물 소화 이후에 지금 추세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241선이 있는 950포인트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 회복되는 수준인데요. 이 950선 부근에 있는 241선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추가적으로 1100선 이상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관건이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지속해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흐름을 보면 오늘 하락 종목보다 확실히 상승 종목이 한 2배 가까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일에 강하게 매도하던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 2조 3천억 이상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은 어제 이어서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전일에 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기관도 매수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관이 소폭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조 원 위로 올라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수가 반등할 때 본전 매도세가 좀 나와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미국의 옵션 만기이다라는 거고요. 오늘 밤에도
별다른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뉴욕 증시가 중요했는데요.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린다라는 소식에 국채 금리가 급락하며 4거래일 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에 단기 국채를 찍어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새로운 빚을 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금이나 비트코인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지속과 각국의 방만한 재정 지출 등 구조적인 요인 탓에 추세적 상승세를 꺾기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 재무부가 11월 3일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까지 장기국채 바이백을 2배로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중간선거를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중요한 이슈가 모더나가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암 백신 흑색종 3상의 재발 전이 억제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176.97%나 폭등을 했습니다. 머크도 12% 넘게 급등을 했죠. 이렇게 모더나가 크게 급등한 것은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급하게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크게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단발성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위원이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해서 매파적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요. 하지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를 인상 안 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전 거래일에 큰 반등을 보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다우존스 산업이 0.2% 올랐는데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뭔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강한 반등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랫꼬리와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좀 확실한 반등이라고 보긴 힘든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 500도 21선까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 돌아서는 흐름은 안 나오고 있고요.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1선 이탈하면서 떨어졌는데 오늘 밤에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오늘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마감을 간단하게 보면은 주주하는 기대에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전일 급락분을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전일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하루 만에 나온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24번째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전량 소각하기로 한 것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100조 원 이상의 특별 배당 주주 환원 계획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확대로 10년물 금리가 4.6%대로 진정된 점도 부담을 줄여줬고요. 외국인이 전일에 매도하다가 오늘은 1조 넘게 순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이었고, 모더나 호재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인데 왜 금과 비트코인이 오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금, 기금속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달러가 약세일 때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세가 된 것은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2배 넘게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거예요.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 매력이 줄어든 달러의 가치도 함께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은이 오를까? 핵심은 금과 달러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이자를 납치하는 자산이라 달러와 금리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달러가 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포기하는 부담이 줄어 안전자산인 금은 매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한 금은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금을 사는데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 금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은 역시 금과 유사하게 움직이며 변동성은 더 큰 편입니다. 2배 정도로 변동성이 나오고요. 오늘 금값이 온스당 4
14,490달러 안팎으로 5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은값도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에서 대체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는 거죠. 여기에 오늘은 고유의 재료도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비트코인이 8% 넘게 급등을 했고, 달러 약세라는 거시 흐름과 규제 명확화라는 개별 재료가 겹친 셈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어요. 이들 자산의 강세는 상당 부분 달러와 금리라는 외부 변수에 기대하고 있어 재무부 정책 기조나 금리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지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국내 관련주 중 상당수는 실적보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대부분 테마주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ETF 간단하게 볼까요? 보면은 은 같은 경우에 6.69% 올랐네요. 이것은 코덱스 은 선물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12,6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상승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이 검은 색깔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 같은 경우에 6.69% 올랐는데, 금 보면요, 코덱스 골드 선물 흐름을 보면 3.52%, 거의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아래로 변동성이 금과 은을 비교했을 때 은이 2배 정도 나옵니다. 금의 2배 정도를 은의 변동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로 보면은 여기 검은 색깔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본격적인 금이나 은의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금은 관련주 중에 IT센이라고 있어요. IT센이라는 종목이 금은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뭐 1단계까지 되돌려지는 흐름입니다. 해당 종목은 실적도 좋거든요. 실적도 좋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금하고 은이 올라가는 거 비슷하게 이 종목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려 아연도 금이나 은의 시세에 동일하게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려 아연도 이 0단계 부분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올해 실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오늘 더즌이라는 종목이 26% 이제 급등해서 마이너스 1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외에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마이너스 1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다날도 있죠. 다날도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가 급등했던 종목인데 조정 이후에 0단계까지 올라갈지 봐야겠죠. 과거에도 0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0단계까지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날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린 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검은 색깔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검은 색깔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만약 밀리게 된다면 오랜 기간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번에 올라갈 때 이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 돌파 관건이에요.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관건인데,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 생각되고, 너무 한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제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고, 여기를 돌파하느냐 돌파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돌파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0단계를 고점으로 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한 2-3개월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단계를 돌파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매도 후 관망하는 것도 좋고요, 비중을 여기서 줄여주고 다른 쪽으로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0단계까지는 기술적 상승이고요, 여기 이상 가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되고요.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0단계가 올라가고 그 이상 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0단계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지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마찬가지죠. 0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요 이상 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단계에서는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요 이상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쪽에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로봇 쪽은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를 옮겨가는 바람에 로봇 쪽은 좀 비어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그래서 올라갈 때 저항을 좀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재만 괜찮은 게 나온다면 로봇주들은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기아도 현대차랑 비슷하게 0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는 기본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몇 가지 종목 더 봐드리면 SK도 0단계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좀 더 지켜보시고, 삼성 SDI도 0단계까지 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과대 낙폭 상태예요. 0단계를 뚫는지 여부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LG전자도 최근에 계속 0단계 뚫으려고 시도하죠. 0단계 뚫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고요. 전선 전력 설비 종목들도 대부분이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단계까지는 검은 색깔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하면 좀 비중을 계속 줄여주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모던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계속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는 0단계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과대낙폭입니다. 이 종목도 로봇 이슈가 있으면 0단계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0단계 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축소 이후에 다시 0단계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에서는 재매수도 가능하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요. HLB는 마이너스 1단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진데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마이너스 1단계까지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0단계까지 반등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리노공업도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면 탈출 기회로 보시기 바라고, 심텍 이런 것들은 0단계 돌파해도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0단계 돌파하면 또 추가적으로 또 시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0단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펩트론이라든가 삼천당제야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반등 시 탈출 기회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 쪽은 제가 긍정적이라 했죠. 파머리서치는 0단계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흐름에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5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도 상승하면 탈출 기회로 보시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괜찮습니다. HPSP는 조금 더 상승 가능하고 여기를 뚫으면 또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로보티즈도 0단계 제가 터치할 거랬는데 터치했죠. 여기서 추가 매수 0단계까지 기술적 상승 나왔잖아요. 돌파 못했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관망해도 되고, 그러면 0단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또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나 반도체는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부분이 과대 낙폭 구간이고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ISC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0단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대응이 좋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고, 소부장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로봇,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플러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런 쪽은 고성장 업종이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증권주도 실적이 좋은데 너무 과대 낙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증권,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 음식료 쪽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드릴 게, 제가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 종목으로 드릴게요.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게 빙그레라는 종목이에요. 올해 실적 성장서 좋고 내년부터는 좀 약해지는데 시장 방어주로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기에 좋다. 오늘 0단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삼양식품, 다들 아시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0단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0단계 돌파 흐름이 나왔으나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실패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 했죠. 마이너스 한 개 추가 매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지금은 1차적인 분할 매수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50% 정도의 현금 보유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고 코스닥도 이제 시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이 되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종목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과대 낙폭된 금, 은 관련주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과대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주들은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담당하게 된 SK증권이 오늘 상한가 올라갔는데 SK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주들도 대부분 저평가에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